2001년 1월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게시판에 상주하던 주민들은 이런 스레를 접하게 되는데요. 영구차. K씨라는 젊은 여성이 부모님과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는 아주 상냥한 분이었다는데요. 몇 년 전부터 자리 보존하고 누워 점점 심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말아 병간호하는 엄마를 향해 깐족깐족 투정이나 잔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니들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같은 말을 반복해대기만 해 점점 정이 떨어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대요. 병간호는 엉망이 되고 문동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식사의 질도 떨어져서는 점점 빨리 몸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몸도 못 움직이고 입조차도 열지 못한 채 그저 이불 속에서 숨만 쉴 뿐인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어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K씨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자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K씨는 그대로 마음 쓰지 않고 자려고 했는데요. 한참 뒤에 다시 소리가 납니다. 몇 번이나 울리길래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너무도 비상식적인 경적에 화가 나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봤대요. 그러자 K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앞에 멈춰 서 있는 차는 한 대의 큰 연구차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 있는 건지 아닌지 시동이 걸린 모습도 아닌 듯 조용합니다. K씨는 무서워져 머리부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됐고 진짜로 조용해진 거죠. 아침이 되어 K씨는 부모님에게 지난밤 경적 소리 못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리가 났는데 몰랐다니 영문을 몰랐습니다만 부모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그럴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여 다소 냉정을 되찾게 됐겠죠. K씨는 그건 어쩌면 할머니를 모시러 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로선 그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다음날 밤도 연구차는 왔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요. K씨는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K씨가 2층에서 차를 내려다보지 않는 한 경적 소리는 절대로 울리지 않는 겁니다. 공포로 인해 뜬 눈으로 새는 밤이 계속되는 바람에 K씨는 점점 노이로제에 가깝게 되어갔습니다. 7일째 일입니다. 부모님이 무슨 일이 생겨 친척집으로 외출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어요. 실은 K씨도 가야만 하는 자리였고요. 또한 본인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만 할머니가 계시니 누군가는 반드시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K씨는 아시다시피 노이로제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 부모님은 둘 다 강제적으로 집을 지키도록 했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K씨는 두려움을 달래려고 최대한 재미있는 TV 프로를 보도록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갖다 드려야만 하는 점심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던 부모님은 저녁까진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만 약속 시간이 되어서도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시간은 밤 9시를 넘어갔고 이윽고 12시가 넘고 평소대로 연구차가 올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도 연락 전화 한 통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경적이 울렸습니다. K씨는 그때 1층에 있었던 건데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건 너무도 싫어서 평소처럼 2층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조용했던 차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 명이 내리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K씨는 완전히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단 아래에 벨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가벼운 노크 소리로 바뀌고 종국에는 점점 세게 쾅쾅쾅쾅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K씨는 더 이상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K씨의 머릿속에서 혹시 현관문을 깜빡하고 안 잠근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잊고 안 잠근 것 같습니다. K씨는 벌떡 일어나 엄청난 기세로 계단을 내려가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도착하던 그 순간 현관 옆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친 듯이 두드리는 문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K씨의 다리는 딱 멈춰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두 손으로 양쪽 귀를 막고는 비명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아가며 있는 힘껏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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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씨 댁인가요? 의외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만 아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따님 되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K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시끄럽게 두드리던 문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K씨는 생각했죠. 어쩌면 그 연구차는 부모님을 태우러 왔던 걸까?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려 돌아보자 움직이지도 못해야 할 할머니가 서서는 K씨를 향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타는 거야? 다음 이야기. 2001년 2월 즐거운 토요일. 백화점 경비일하던 일과 그의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 같이 즐겨보실까요? S백화점. 이건 경비원 알바를 했던 때 회사 선배가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도내 S백화점은 세로로 길게 설계된 건물입니다만 혼자 맡아 순찰하는 경로는 복잡하고 길었습니다. 신입인 제가 다 외우고 있을 리도 없으니 처음에는 선배와 같이 이상 확인을 실시합니다. 충전 박스 위치나 소화기 위치, 셔터박스 위치 등 처음에는 꼼꼼히 인수인계하고 그 뒤로는 혼자 돌게 됩니다. 그 층은 여성복 매장이 메인인 장소였어요. 선배와 둘이 돌고 있는데 딱 건물 중앙에 비상계단 부근 방화 셔터 앞에서 조용히 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경보 죽여놨어. 그런 말을 들어도 그때의 나는 고장인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경보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화재 감지기, 즉 연기 감지기와 적외선, 이렇게 두 종류가 그 백화점에선 주류입니다. 적외선은 천장에 붙는 아이보리색의 방구형의 물건으로 주의 깊게 보면 지금도 여러 백화점에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문 경보는 살아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 선배는 당연하지 대답했습니다. 비상계단 부근에는 대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순찰 때는 거수자가 제일 숨기 쉬운 장소라서 물론 안을 조사합니다. 부인복 매장만 있으니 여자 화장실 밖에는 없어 화장실 칸 안에 인적이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구함을 포함 대충 확인을 실시하고 그 장소를 뒤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선배의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걸 깨달았죠. 대기실로 돌아온 건 새벽 3시를 조금 넘었을 무렵. 인수인계를 위한 순찰이라 늦어졌고 다른 모두는 수면실에 있는 것 같았고요. 우리 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의자에 앉자마자 띄엄띄엄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아까 경보 말이야.
왜 죽여놓은지 알아? 고장난 게 아니야. 저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인간. 생각하며 얌전히 선배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 거기 여자 화장실 그렇게 신중하게 돌아본 건 처음이야. 거기 화장실 용고함에 있는 그 대걸레 바는 깊고 큰 세면대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예전에 아기가 버려진 적이 있었어. 아무래도 어떤 젊은 여자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져 화장실로 뛰어들어 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변기에 겨우 사람 모양을 한 아기가 있었다네요.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사실조차도 전혀 모른 채 최근 달거리가 늦네, 신나 때문인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다네요. 그 아기? 라고 말해도 될까 할 정도의 미숙아는 이미 검붉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산된 것이겠죠. 여자는 흘러나온 탯줄과 함께 그냥 흘려내려 버릴까 라고도 생각했답니다만 발견하면 누군가 묻어주겠지 라는 기대에서 연구실 세면기에 그걸 퍼서 옮기고 도망치듯 S백화점을 뒤로 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청소업자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당연히 경찰은 왔는데요. 미숙아의 상태로는 누구의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간단한 현장 검증을 거친 뒤 조속히 치워서 갔다고 하네요. 발견된 날 저녁 무렵 경찰서로 본인도 아직 어린 나이의 엄마가 출두했습니다. 신경이 쓰여 돌아와서 봤더니 난리가 나 있었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게 된 바람에 자수하자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자의 나이가 나이인 만큼 확인이 끝나자 그 뒤로는 쉬쉬하고 처리되었고 S백화점 관계자들에게도 함구령이 떨어졌다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날 밤 야간 순찰로 선배의 친구가 담당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모두도 섬뜩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데요. 그게 평범한 감성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추운 겨울밤 등 전날 역의 지하 통로에서 쫓겨난 노숙자가 치매 외부 셔터를 열었더니 누운 채로 동사했다 하는 사건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거겠죠. 선배의 친구도 만용인지 익숙한 건지 그대로 순찰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성복 매장은 일반적으로 순찰한다면 밤 1시 이후에 지나게 됩니다. 선배의 친구는 여자 화장실 앞까지 와서는 딱 긴장이 돼 통로에 서서 주변을 비춰본 모양인데요. 점포 내에는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한번 손전등을 향하고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마네킹이 있을 뿐이었죠. 이상 없음. 그 사람은 일부러 소리를 내서 확인했대요. 그러자 마네킹의 눈동자가 눈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빙글 돌더니 자기에게 시선을 향했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마네킹 시선까지도 앞 마네킹 등 너머로 치를 듯 바라보니 그 사람은 온몸이 굳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연불만 죽어라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그때까지 굳어있던 탓인지 철퍼덕 쓰러지듯 무릎이 꺾였다고 합니다. 선배의 친구를 노려보던 시선도 느껴지지 않게 됐죠. 하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소름과 느지막이 찾아온 떨림 때문에 좀처럼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통로 바닥을 한동안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에 찬 무서운 호출이 울렸습니다. 장소 땡땡땡 경보 발령. 관리실에서였습니다. 감지기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반사적으로 무전기를 손에 들고 경보 확인! 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네요. 그 덕분인지 뭔지 그 사람은 그 대화로 인해 진정할 수 있었고 겨우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린 장소는 선배의 친구가 있는 곳 옆. 네, 여자 화장실 앞에 있는 감지기였어요. 마네킹의 시선을 더는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m 정도 앞에 있는 경보기 해제 박스가 있는 곳까지 가 원래라면 이상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만 그대로 해제 후 재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땡땡땡 경보 발령 이상 없음. 관리실에 연락을 넣고 그 사람은 그대로 쟁걸음으로 거기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시야 속에 들어온 점포의 이변을 차단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마네킹의 목만이 그그극 하며 여자 화장실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시야에 들어오고 말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몸의 움직임과는 반대로 눈동자만은 그 사람 쪽을 노려보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소 땡땡땡 경보 재발령. 허리에 찬 무전기가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움직일 수도 없었다네요. 그런 상태가 수십 분을 계속되고 있어 관리실에서는 선배와 다른 몇 사람이 나와 상태를 보러 오게 되었는데요. 달려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굳은 채로 서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땀범벅으로 남색 제복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선배는 일단 경보기를 재설정하고 친구 손을 끌고 대기실로 돌아왔다네요. 선배는 한참 뒤 진정된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당시 여성복 매장 마네킹은 눈동자 부분에 유리를 박은 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브러쉬로 그려져 있는데요. 대여 요금도 똑같고 살짝 고급스럽게 보여서 모든 점퍼가 마네킹 눈동자를 유리알로 하고 있었대요. 그 유리 눈동자는 라이트를 비추면 시선을 향하듯 보여서 그런 착각일 거라며 친구를 달랬다고 합니다. 경보기 작동은 세팅을 해도 10분 정도 후에 다시 울렸기 때문에 고장이다 하게 됐고 나중에 바꿀 때까지 그대로 해체한 채 그날은 그렇게 끝을 낸 것 같아요. 선배 친구는 며칠 휴가를 냈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그 여성복층의 야간 순찰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말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경보기는 그때까지 몇 번이나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요. 한밤중이 되면 자기 멋대로 울리기 때문에 원인 불명인 채로 디코이, 즉 그냥 죽인 채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선배 친구가 여성복층을 순찰했던 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밤 1시를 넘어서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이상을 확인했다는데요. 이번에는 마네킹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기분 탓이었던 건가? 생각.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딱히 이상은 없었다는 모양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순간 그게 곁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 화장실에는 한쪽 벽에 화장 거울이 있고 그중 하나가 용구한 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서서히 투명해져 가듯 보였다고요. 선배 친구는 옆으로 향한 얼굴을 거울 쪽으로 향하지도 못하고 한쪽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투명해진 용구함은 희고 큰 세면기를 거울 앞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아버린 것 같은 팔을 세면기 가장자리에 걸치고 머리라고 생각되는 게 천천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기세로 선배들이 있는 대기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갈 야간 경비 코스를 날리고 돌아왔다네요. 역시나 선배들도 섬뜩해져 거기 있던 모두가 같이 나머지 순찰 경로를 돌았다고 합니다. 선배의 친구는 다음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탓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네킹의 눈동자는 유리알에서 다시 그림으로 또는 마네킹 자체가 배치되지 않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때까지 없었던 용구함에 자물쇠가 달리고 경보기는 그대로 죽여놓은 채로 있게 됐습니다. 저는 잠자코 선배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걸로 이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물었더니 그때 처음으로 선배 얼굴이 새파래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모르겠어. 내가 말했잖아.
그 뒤로는 나를 포함한 누구도 야간 경비에서 그 여자 화장실을 제대로 순찰해 본 놈은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선배는 그러냐? 그런 것 같네, 너한테는. 하더니 입을 다물고 말았던 겁니다. 저에게는 그 뒤에도 그 장소에서는 괴이라고 불릴 일은 없었어요. 물론 여자 화장실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요. 선배는 제가 일을 그만둘 때까지 그 이상은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저와 순찰했던 그날, 선배는 여자 화장실 거울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아이의 손자국이 있었고 그게 점점 거울에 비친 선배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예전 감성의 이런 스레들이 전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봬요. 감사합니다.